네, 카카오가 이번에 카카오 유니버스라는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다는데요.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과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그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좀 비교하기에 앞서서 조금 뭐라 그러나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쉬운 게 뭐냐, 일단 뭐 내가 느꼈던 거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면 카카오 너마저도.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 그 시저가 암살됐을 때 시저가 마지막으로 이 그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정말 이 마지막에 외쳤던 게 브루투스 너머. 브루투스가 왜냐면 시저 양아들이었으니까. 양아들인데 시저가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로마에 정말로 혁혁한 공공을 쓰고 정말 공원을 세웠던 그런 이제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뭐죠, 새로 만든 이 촛대를 가지고 이 암살자들하고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암살자들하고 싸우는데 거의 뭐 한 칼에 한 30군데 이상 찔리면서 싸웠는데, 마지막에 브루투스가 마지막 자기의 칼을 찌르는 걸 보고 싸우는 걸 포기하고 죽었다. 근데 그 뭐냐면 이제 브루투스라는 자기 양아들이 암살자에 이제 가담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따른 이제 충격, 그것 때문에 이제 다 포기하고, 난 이제 몰라.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 배신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카카오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뭐 아닌데, 내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결국은 뭐 이번에 카카오가 이제 뭐 카카오 뭐 유니버스 뭐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 카카오 유니버스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 거에서 느낀 게, 이제 카카오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를 출시를 했던 게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늦고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장고 끝에 악수? 그러니까 오래 생각했는데 결국 나온 걸 보면 별로 메타버스적인 내용이 없는, 오히려 메타버스에 지금 이제 이제는 메타버스가 이 꺼지고 있는 거품이 꺼지면서 이렇게 쭉 하강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타이밍인데, 기존의 메타버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모아서 카카오톡 위에 좀 포장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오픈 링크라고 카카오 유니버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픈 링크라는 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존에 이제 그 카카오톡에서는 그러니까 오픈 채팅을 하는 그런 구조하고 과연 뭐가 다를까?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카카오가 그런 나름 이제 고민을 했다는 점은 어디에서 이제 하나는 알 수 있냐면, 이 메타버스에 이제 중요한 요소가 목적성이에요. 목적성. 근데 이번에 보면 오픈링크를 보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을 가능한 모아서 그걸 기반으로 뭔가 활성화를 시키려 한다. 이 점은 내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이외에 과연 뭘까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 채팅 구조처럼 뭐 이제 카카오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뭐 이제 어떤 유명한 맛집에서 유명 셰프에 대해서 또는 맛집에 대해서 같은 뭔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예약도 들어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셰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그 식당에 대한 뭔가도 공유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인데, 그건 기존에 이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에서 하고 있었던, 오픈 채팅방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왜 메타버스일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메타버스는 이런 점에서 이제 내가 이번에 좀 많이 아쉬운 게, 카카오 너마저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 뭐냐면, 기존에 지금 우리나라 메타버스가 정말 이제 이 광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지, 또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착하지라는 이런 점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정석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카카오조차도 여기에 이제 편성한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광기구나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왜냐면 카카오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이제 남궁훈 대표 굉장한 이제 김범수장이 일본으로 가고 난 다음에 실적을 내야 된다는, 또는 카카오 전체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엄청난 프레셔를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이번에 또 메타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카카오의 전체 리모델링이라든지 카카오 미래의 어떤 발전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고, 어쨌든 이번에 카카오를 보면서도 놀란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내가 메타버스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CEO들이나 임원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한 강박관념 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대세라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신대륙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 양반들은 향후에 한 30년 지나면 대한민국의 IT를 한때 말하듯이 하여튼 역적으로 길이 나올지 몰라요. 역적이라는 게 나라만 팔아먹어서 역적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특히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고 가거나 국가를 이끌고 갈 경우 그냥 지식인으로서 큰 범죄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경영자들이 또는 임원들이 메타버스라는 뭔가 정말 엄청난 이게 정말 황금 같은 정말 골드러시 좀 황금이 묻혀 있는 황금광이 있는데, 모두들 앞을 다퉈서 그걸 막 황금을 파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자기만 안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뭔가의 조급함, 그다음에 답답함, 그다음에 뭔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라고 말하면 진짜 말을 못, 그 다음에 정작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나. 뭘 하고 싶으세요?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으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남들 다 아니까. 이런 어떤 이걸 보면서, 야, 의외로 우리나라의 이 기업의 경영자들이라는 분들이 의외로 이런 트렌드라든지 유행에 굉장히 예민하구나라는, 그러니까 정석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카카오는 그동안은, 작년에 이제 카카오가 3번의 칼을 맞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김범수 장 관련된 K큐브라는 지주회사 가족 경영으로 이제 비판을 받았고, 두 번째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골목 상권 이슈로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세 번째가 이제 카카오페이의 이제 그때 CEO였죠. 그래서 류영진 대표가 스톡옵션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매각하면서 자기 본인은 한 500억까지 챙겼죠. 근데 카카오의 치명적인 아주 이미지를 망가뜨렸던 그런 사건이, 이 세 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카카오가 어떻게 이제 사회적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조금 과거와 그때 작년에 했던 세 개의 사건이 좀 충격이 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역시 본다면, 지금 이제 발표되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카카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된 걸 본다면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사회적 트렌드하고 기업의 대응은 약간의 이 간격이 있어요, 시차가. 그래서 진짜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트렌드, 구글 트렌드 뭐 검색해 보면 알아요. 구글 트렌드 검색해 보면 뭐 가장 많을 때를 100으로 따지면 지금은 대략 한 50 절반에서 한 40 정도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한 25 정도, 4분의 1 떨어져 있고, 그런 어떤 이 세상의 흐름과 기업이 대응하는 게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시간적으로 갭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하나 꺾여가는 과정과,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성장해서 꺾여가는 과정과 기업이 대응하는 이 과정은 약간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그러니까 시간의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메타버스에 대한 많은 기업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 이미 이게 메타버스가 붐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대충 모아가지고 적당히 모아가지고 베끼기도 하고 모으고 해가지고 그걸 뭉뚱그려서 내놓는 거죠. 지금은 근데 메타버스가 그게 아니라 차별화된 자신의 서비스를 내놓을 때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특히 메타버스에 대한 틀을 보면 상대적으로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제페토 플랫폼을 가지고는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페토도 좀 위험합니다. 저거 다운로드가 2억 5천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싸이월드 보세요. 없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그리고 그 영업 적자를, 그러니까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카카오는 그런 플랫폼조차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를 보면서 그런 조급함, 일단 오픈링크를 메타버스라고 그 키워드라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각각의 카카오 엔터라든지
또는 카카오톡 뭐 등등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한때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조급함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카카오. 그래서 난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카카오 이제 오픈링크는 메타버스가 왔는데 여러분 과연 쓰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런 걸 실제로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조사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죠? 이 정도지.